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제가 2,800, 한 2,900 자,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자,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저한테 긴급 촬영 요청을 먼저 주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제 현재 시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향이랑 그다음에 배당이랑 양도소득세 여기 관련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원래 양도세 10억을 이렇게 낸다 하면은 시장이 좀 변화가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변화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또 실전 투자자로서 제가 또 만약에 마지막 날 개인들이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한다면 지수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출연했는데 사실은 어제 뉴스가 50억 정도 양도세 부분이 상향됐습니다. 확정인가요? 확정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뉴스를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이렇게 흘리고 한 26일 날 공매회의 하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정도 발표를 해서 이제는 30억이나 50억 된다면은 시장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죠. 작년에는 그 주에 한 10조 정도 나오고 당일날 3조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그 지수 한 40% 50%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고 그다음에 또 배당락이 원래는 약 한 40% 지수의 한 1.2% 정도 하락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약간 제도가 바뀜으로써 한 0.6 정도 배당락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출연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갑자기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럼 양도소득세 지금 어떻게 될까요? 50억 정도 30억 정도 되면은 그 영향이 없다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체 시장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니까 한번 다우 차트를 이렇게 대표님 보면은 주봉을 보는데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종목이든 지수든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0개 종목, 블루칩이 있는 종목의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에 이렇게 더 가지 않겠나. 그리고 자, 나스닥 한번 봅니다. 나스닥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신고가를 역사적인 신고가를 두고 이렇게 돌파가 나온 경우고,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50개, 500개가 있는 지수인데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좀 경제에 반도체가 비중이 높고 수출이 많이 하기 죄송합니다. 때문에. 아까 S&P 500에서 S&P 500은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나요? 다우존스의 30개 회사에 비해서는 작은 회사죠. 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크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회사입니다. 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고가 임박. 자, 독일 신고가. 유로도 그렇고. 현재 보면은 자, 니케이도 거의 신고가. 단지 중국만 지금 항생, 상해, 심천 좀 비리비리 중국만 여기서 지지가 되고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면은 내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아서 지수는 좋게 가지 않겠나. 현재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면은 원래는 이번 주에 대주주 만약 10억 이렇게 됐으면은 종합지수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50억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라 반등이 많이 나왔고 이제 종합지수 부분이 약간 횡보 그냥 2차 전지가 많이 있는 코스닥 쪽이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반등이 많이 나오고, 그래, 이번 주 흐름은 그래서보다 코스닥이 약간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제가 2,800, 한 2,900? 자,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2,800, 2,900 가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석유값이 좀 중요한 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석유값을 보면은 이렇게 70달러에서 현재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주시장이 좋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양도세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양도세 이슈 때문에 연말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먼저 저한테 촬영 요청까지 주신 거 보면 그게 아니라고 보시니까 아마 다 또 출연 요청 주신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양도세가 10억이 됐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한 개인들이 20조 정도 나왔을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그 주에 10조, 그 다음에 당일날 3조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IT, 2차 전지 또 원격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5배, 10배, 또 반도체에서 5배, 10배 상승했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0억이 됐다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10조 이상 또 당일날은 또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왜곡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시속게임처럼 일정하게 매수, 매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양도세 부분이 해결 안 됐다 하면은 지수가 폭락 나올 가능성이 많았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0억이 됐다 하면은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세웠는데 10억이 안 되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은 일반 개인들 투자자들한테는 크게 또 오히려 좋은 게 된 거죠. 예. 만약에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진짜 10억으로 확정이 된다면 증시 또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네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청와대 정부 쪽에서 정보를 흘리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한 50억, 30억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걷잡을 수 없이 특히 상반기에 급등했던 2차 전지 AI 로봇주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죠. 네. 자, 그리고 배당은요? 배당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보통 예년에 보면은 배당을 주는 회사가 한 2천 몇백 개 됩니다. 올해도 2천 몇백 개 되고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작년에 장사를 잘해가지고 많은 배당 해줬다. 그러면 올해 마지막 그건 올해 같은 경우는 26일 날. 26일 날 보유하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고 26일 날 매도를 하면은 배당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 회사가 한 220개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장사 잘 했는데 작년에 잘해서 배당을 10,000원을 줬는데 올해 장사 못 했어요. 그러나 배당락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그리 하지 말고 다음에 3월달, 4월달에 주청해서 누가 장사 잘했으면은 10,000원 하든지 이렇게 공시를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주식시장 마지막 날짜가 언제죠? 26일까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고 26일 날 매도를 하면 배당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28일 날 그 납회일을 하는데 마지막 거래일이 12월 28일이 거래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3월 달에 주총에서 결정하면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를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혹시 뭐 위반했을 때 옛날에 뭐 경고 같은 뭐 주의 같으면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올해 그 회사가 지금 약 600개 정도가 주총을 해서 3월 달에 4월 달에 배당한다고 이렇게 변경했고, 예년 같으면 항상 배당락이 1.2% 마이너스, 종합지수에 마이너스 1.2% 밀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밀린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배당하는 회사가 지금 2,200개가 되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배당을 올해 하는지 아니면 주총을 열어서 3월달 결정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기아차 여기 뉴스에 들어갑니다. 자, 뉴스에 들어가서 자, 공시에 들어갑니다. 자, 공시에 들어가면은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자, 이렇게 3월 17일 날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을 통해서 해준다. 이렇게 다 공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온 경우는 직접 자기가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업개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보통 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주담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반드시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이 KT처럼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상승합니다.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12월 달에 이렇게 오르고 배당을 주고 배당보다는 좀 많이 하락한 경우, 자, KT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이제 배당이 26일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경우는 배당 전에 매도하고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배당락이 생기고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보고 많이 올랐던 종목, 또 삼성증권 이 종목 역시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하고 예년에 비해서 비슷한데 이런 종목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배당 전날 아니면 하루 이틀 전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배당락보다 3, 4일 보면은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고 차라리 주식을 이렇게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뭐 2,000원 준다면 2,000원 이렇게 밀리고 또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 받기 전에 매도, 그리고 혹시 이런 종목들은 주식 선물이 된다면은 주식 선물로 매도로 대응할 수도 있고, 현재는 이제 공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많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기 스스로 종목을 보고 배당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양도세가 원래 기준이 이제 1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30억에서 50억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시에 좀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10억이 되면은 상반기에 급등했던 섹터 종목에서 특히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5배, 10배 올라온 종목들이 배당이 따고 올 때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할 생각했는데 그것이 30억이나 50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계획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첫째는 매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올해 일단 시장이 상반기 때 약간 12월 달 며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지만 약간 우상향 가고 내년에 제가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가 2,700, 2,800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수출 그리고 수출 보면은 현재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작년보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2.3 정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2,800, 2,900을 도전한다 보면은 12월 달에 좀 매수해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항상 연초에 되면은 기대 심리로 특히 1월 달 지수가 많이 상승하고 종목도 많이 상승하고 특히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이면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 그때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종목 섹터 중에서 특히 로봇,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또 원격으로 이런 종목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첫째는 고점에서 하락폭이 좀 많이 나은 종목.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종목이 좋습니다. 자, 셀바스 A처럼 상반기에 급등을 하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순환막에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기관, 외국인이 개인들이 매도,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차트에서 고점에서 하락폭이 깊기 때문에 요 근처,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아니고 이와 비슷한 형태. 자, 로봇스타 종목도 상반기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현재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 부분에서 하면은 또 연말 갈수록 또 내년 초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SPG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종목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호. 자, 분호라는 종목, 자, 루닛,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최대한 양봉을 내고 거래가 터졌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12월 달 중에 어느 날 좀 지수가 안 좋았어, 또 장이 안 좋았어 하락할 때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치고 나가면 어떤 섹터가 이렇게 하락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미리 좀 이런 종목을 뽑아놓고 매수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자, 쿠렉스라는 종목. 자, 이런 종목 역시 약간 눌러줄 때, 그리고 자, 전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호성중공업, 뭐, 현대일렉트렉, 그 다음에 일진전기, LS일렉트렉, 제롱전기, 자, 이런 종목들이 살짝 눌러줄 때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수도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최대한 상반기 때 급등했던 섹터 종목 중에서 차트가 좀 매물대가 없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하락폭이 깊고 혹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 있다면은 그런 종목을 좀 편입해서 1월 달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공매도는요? 11월부터 시작된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한 6조 정도 이렇게 공매도 세력 주주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쏙 커버 한 매가 놓는다면은 시장 상황이 특히 2차 전지분 쪽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제 공매도를 체크해 보는데 일단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공매도 현황은 특정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매도가 쳐 있고 다른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 정도 보면 되고 자, LNF라는 종목이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 150만 주에서 서서히 이렇게 줄입니다. 이 통계는 원래는 이틀 전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장을 확인 못하고 지금 3일 전에 통계입니다. 그 추세가 LN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공매도 물량을 쏙 커버가 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SKC라는 종목도 역시 2차 전지를 하는 회사인데 150만 주에서 100만 주. 자, 이렇게 줄어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대장이었는데 자, 에코프로 공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170만 주에서 현재 150만 주 조금씩 상한이 놉니다. 에코프로 BM은 상한이 안 놉니다. 상한이 안 놉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50만 주에서 120만 주 거의 조금씩 좀 상한이 놉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공매도 한 6조 이렇게 공매도 주주들이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KC 그 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 상한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상한. 자, SKC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C 이때부터 공매도가 상한이 놓으니까 상승.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도 공매도 상한이 놉니다. 이때 공매도는 MSCI 지수 편입되면서 1조 4천억 딱 이날 마지막 거래인 날 31일 날 공매도 물량을 1조 4천억 7개 증권사들이 몇 개 분할해서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단가는 이기 그리고 현재 여기서 약 상한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이제는 2차 전지도 이제 하락은 거의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렇게 상한이 나올 때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락보다는 좀 약간의 상승. 그리고 2차 종목이 이번 달 들어서 특징이 어떤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처럼 가는 종목, LNF처럼 이렇게 가는 종목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보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에서 약 상승, BNT 하락, 이렇게 종목이 2차 전지가 분화가 났습니다. 즉 말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어떤 종목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있고, 제자리했던 종목이 있고, 하락했던 종목이 있고, 이제는 2차 전지에서도 좀 시장에서 실적이 내년에 턴되는 종목들은 가고, 특히 인킹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거는 많이 가잖아요. 야, 전해질 하는 회사, 이 회사도 그렇게 실적은 그만큼은 하지만은 시장에서 보조금도 받고, 공장도 미국에도 있고, 뭐 이렇게 세만금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네. 자, 이렇게 시장이 반응이 나타나면서 치고 나가고. 그럼 2차 전지 전 종목 자체가 이제는 실적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간다가 아니고 시장에서 의구심을 해소해 줄 때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스스로 이제 본인들은 좀 공부를 해보고, 이제는 하락은 제한적이지만은 좀 가는 종목들은 좀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좀 종목을 무타기도 가능하다.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에코프로는 이제 조금 괜찮다는 건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에 120만 원의 공매도 80만 원죠. 금액은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여기서 거의 집중적으로 이때 공매도 친 세력들은 항복하고 여기 새롭게 공매도가 들어온 경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현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를 이렇게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보면 지금 상한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한다. 그렇다면은 현재 개인들은 보세요. 오늘도 매도했잖아요. 그죠? 개인들은 수익 난 사람들이 매도, 물린 사람들은 현재 가만히 가지고 있고 약간 물타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앞에 밑에 산 사람들이 수익 실현 계속 하고 있다 보여지고,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매수, 그리고 공매도가 속 커버링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많이 또 갈 또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 60만 원이 지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행보, 약 상승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은요? 자,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친 물량 그대로 있지만은 현재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거의 행보, 그러나 개인들은 사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약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도 아주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나왔고 4분기는 모든 사람들이 실적 안 좋다고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을 약간의 시장에서 보여줘야만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행보, 그렇다고 당장 위로 가지는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행은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행보하고, 또 이 회사는 철강 위주로 이렇게 매출이 잡히고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은 내년에 좀 이렇게 자회사가 평가된다면은 자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2차 전지 실적이 턴되고 평가해 준다면은 약간 위로 가지고 갈 수 있다 보여지고, 저는 볼 때는 하락은 제한적이다 보고 당장 또 상승도 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퓨처행은요? 자,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약간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차트상에서 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락이 거의 없다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행 정도가 약간 눌러줄 때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LNF는요? LNF는 이 종목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계산서가 나왔다 봅니다. 그 내년에 실적을 좋게 보고 공매도 친 그 물량이 지금 소커버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 종목은. 예.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 되게 분위기 좋던데요. 자, 신규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거 잘 없지 않아요?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원래 첫날 좋았다가 나중에 좀 지나면 떨어져 있던데. 그 보통은 신규 등록주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좀 상황이 달라진 것이 투자 로봇도 달라지고 네. 이런 종목이 일단 에코프로 머티부터 먼저. 에코프로 멀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뭔가 이 회사를 자기도 좋게 보는 겁니다. 개인들은 개인 하나하나가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단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름은 이 개인들도 집단적으로 매수 이러면 우 따라갔다 매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산다면은 또 다릅니다. 예. 연기금이 오늘 같은 경우는 25만 주, 어제 56만 주. 자, 연기금이 살 때는 회사를 좀 깊이 분석해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유라면은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고점에서 한 7%, 8%로 안 밀린다면은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한 보통 주식들이 네.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 제가 처음 봅니다, 사실은. 예, 두산 로봇 이렇게 신규 등록하고 이렇게 많이 가는 저도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종목 보유라면은 제가 볼 때는 따라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그러나 개인들이 약간 매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 매도는 제가 볼 때는 분봉에서 당일 고점 한 7, 8% 하락 매도를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 15% 갔다가 만약에 한 7%, 8% 밀리면 물량을 좀 반 정도 줄인다든지,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 역시도 또 내일 만약에 보유라면은 고점에서 한 7%, 8% 밀렸을 때 물량을 줄이면은 고점 매도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도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는 어렵지만은 매도는 그렇게 하면은 수익 실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게 보입니다. 예. 2차전지, 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SK 한번 볼까요? 사실은 셀 업체가 가야 되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만약에 2차 전지를 투자한다면은 좀 안전하고 혹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 종목 샀을 때는 내가 어쩌면 종목 실적이 안 따라주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 종목 같으면은 뭐 거의 손실 없이 수익 내지 않겠나. 저는 내년에는 여기서 이렇게 다 올라간다 봅니다. 셀 업체를 좀 좋게 봅니다. 오히려 예.